최근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한만호 비망록 보도를 통해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뉴스타파가 오늘 오전에 해당 기획 보도의 마지막 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약속대로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힘들 것 같다고 튕기시더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또 시간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저희 고맙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예. 네, 자 어쨌든 말씀하셨던 해당 보도가 이제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미처 그 기사를 못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기존에 보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였죠.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나는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뒤에 검찰 입맛에 꼭 맞는 증인 두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한만호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서 누군가를 지목했다. 그게 이제 H라는 죄수를 지목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까지 보도한 내용이고요. 오늘 보도는 이제 그 H의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H라는 사람은 사실 이름만 가지고 찾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찾았어요. 찾아보니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에 출소한 게 아니었어요? 출소 아직 안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뭐 계속 편지가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이제 면회를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본인이 한만호를 그 감옥에서 알게 돼서 한만호 씨가 사실은 내가 검찰에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검사실에 출정을 많이 다니는 것 같으니 당신이 아는 검사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좀 전해줘. 이걸 멈추게 라고 이제 본인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만호가 H한테. 그래서 H가 그 얘기를 이제 검사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이제 기대했던 방향은 네 꾀라도 좀 잘못을 알고 이걸 멈춰야 되는데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오히려 H를 불러서 소환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H가 나는 가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요. 계속. 이 출정 거부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이 H라는 사람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은 20살밖에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 H라는 사람이 아들 이름으로 주식 산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당신이 와서 써야 된다, 부모니까. 라고 해서 이제 출정을 결국은 기어이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 H라는 사람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내가 일단 협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조를 하되 지금은 내가 을이지만 나중엔 내가 갑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협조를 시작했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3인조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 법정에 나왔던 김 씨, 최 씨, 그리고 H까지. 이 세 명의 증인을 가지고 이제 검찰이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H의 주장은 검찰이 본인들이 이제 진술서를 PC에 써주고 그걸 손으로 베끼라고 했다든가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서로 연습시켜서 맞췄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H가 3인성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한만호의 진술 번복을 탄핵하기 위해서 처음에 김 씨가 나가서 탄핵을 하고 그럼 뭔가 그쪽에 반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인 측에. 그 반론이 나오는 모자란 부분은 최 씨가 나가서 또 방어를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가서 방어를 하려는 이런 계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명의 증인이 나고 나서 H가 나를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내가 너희가 한 짓을 다 말해버리겠다.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최 씨와 김 씨를 통해서 검찰한테.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끝내 이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에서는 검찰이 준비한 3개의 화살이었는데 2개의 화살은 적중을 했고 하나는 끝내 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H 씨는 본인이 지금 이제 재소 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도와줬으면은 유리했을 텐데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이 H의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동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검찰이 협조를 하고
검찰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왜요? 뭐 본인은 본인도 이제 본인 사건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본인 사건에서의 어떤 당했던 검찰로부터의 부당함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자기가 여러 번 지켜봤고 그것을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협조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자면은 예. 이런 분들의 증언이 네. 얼마나 신빙성이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이제 또 맞습니다. 데스크에서는 이야기를 예. 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원래 2006년에 구속이 되었는데 상장사의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네네.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뭐 횡령 배임 같은 것도 네네. 있고 해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분의 말을 저희가 100% 믿지 않고요. 이분의 말 중에 이제 검증 가능한 것들을 언론사로서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의 진술이 쭉쭉쭉 이러는데 저희가 이 사람의 출정 기록을 구해서 보니까 증언과 일치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검사들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초밥을 사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조카라는 사람의 카드 내역서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초밥을 사간 흔적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김 씨와 최 씨의 출정 기록과 이 사람의 출정 기록이 겹치고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다른 두 사람, 네. 그 세 명이었잖아요. 근데 네. HC를 빼고 다른 두 명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일단 마약 사범이었던 최 씨. 네네. 이 사람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수소문을 했는데 찾아내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다만 그 뒤에 이 사람의 행적을 저희가 좀 알게 됐는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브로커 죄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와 검찰의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브로커 죄수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뭐 사실 저희가 명명한 거기도 한데 네. 그런 죄수들이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소가 됐는데 한명숙 사건 이후에 네. 기소가 됐는데 기소 내용이 뭐냐면 동료 죄수한테 내가 너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량을 깎아줄 테니 나에게 돈을 줘. 그래서 1,7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 그 이후의 행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습 사기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사람의 행방을 막 찾다가 이분을 잘 아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이 어릴 때 만났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웨딩카를 하던 사람이래요. 그 신혼부부들 공항까지 태워다죠. 좋은 차에다가. 이런 사람들이어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돌봐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연예인들을 내가 잘한다. 이 김 씨가. 그러면서 공연 기획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돈을 네네. 대라. 해서 4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법정에서 본인이 건설업에 종사해서 그 한만호 씨를 원래 알았고 한만호 씨가 한명숙한테 돈 줬다는 얘기도 원래 밖에 있을 때부터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건설업이랑 이분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건설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웨딩카라며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적들이 네. 있고 통화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랑 통화를 네네. 했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들 법정에 나와서 했던 얘기랑도 앞뒤가 안 맞고 객관적인 기록, 출정 기록하고도 앞뒤가 안 맞고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하고 있는 해명은 최소한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말씀이 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네.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명하고는 연락이 잘 안 닿고 네. 근데 이제 앞뒤 정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 수감자들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예.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한만호 씨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신데 네.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 예, 것으로 맞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직업이나 예, 이런 걸 예. 속인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H.C. 같은 네. 경우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네. 요번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다른 두 명보다는 그래도 이야기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로 봤을 때. 예. 증거들을 봤을 때. 예. 네. 검찰 쪽의 입장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뭐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요. 네네. 5장짜리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요. 예. 네, 빨리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 그래요? 3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데요. 그게- 5장짜리 요지를 10초 안에 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은
예. 저희가 예. 3부에서 네. 이 5장짜리 요약부터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계실 거죠? 예. 그렇게 가시면 안 하겠습니다.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2부에 이어서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그 5장짜리 네. 입장문 요약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 한만호가 진술번복을 하기 몇 달 전부터 구치소에서 한만호가 진술번복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풍문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풍문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이 H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H와 김 씨, 최 씨한테 진술번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 것이다. 라는 네네. 것이 요지고요. 예, 그런데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세 사람에 대하여서도 서로 분리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H가 주장한 진술 연습이라든지 서로 말을 맞추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요지인데요. 저희가 보도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초밥을 사와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먹였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근데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요. 사쪽에서 당시에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여 아들과 조카 등에 사오라고 한 후 같이 있었던 한땡땡, 김땡땡, 최땡땡 음식물을 사온 아들, 조카 같이 먹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와 수사관은 안 먹었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앞에서 세 사람을 서로 분리해서 조사했다면서요. 밥 먹을 땐 같이 먹었나 보죠. 밥 먹을 땐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10인분 이상을 네. 사갔거든요. 정황상. 네네. 아들은 이날 검찰청에 아예 가지도 않았고요. 네. 조카한테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초밥을 사서 먹고 왔냐 당신이. 음. 아니면 전달만 해줬냐. 전달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밥 먹은 사람 10명을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주요 요지는 사실은 하나의 주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의 주장이 한쪽에 있고 검찰의 주장이 한쪽에 있는 상황. 그래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그 네.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고 네.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은 지금 1심과 2심에서 뭐 채택을 했었던 증거라든지 네. 증인이라든지 증언 뭐 네. 이런 것과 그리고 2심에서 했던 것이 음. 차이가 없는데 두 개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예. 다른 것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 약간 네. 밖에서 무슨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채택했던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2심에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취재를 하셨던 한만호 비망록 같은 것들이 이게 언제 1심이나 2심이나 다 있었으니까요. 있었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철학도 같은 질문이신데요. 철학도 같은 질문이신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심과 2심에서 차이는 없었어요. 제출된 증거도 다 똑같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2심에서는 심리를 몇 번 안 했죠. 1심에서 23번 한 심리를 2심에서 4번밖에 안 했고요. 원래 1심, 2심 이렇게 심리 차이는 별로 없나요? 숫자 차이는? 네. 원래는 2심에서 만약에 네.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면 네네. 사실은 거의 재조사 수준으로 공판을 해야죠. 한만호도 다시 불러서 보통은 얘기 그렇게 들어- 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안 가봐서 몰라요. 아 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새롭게 채택된 증거, 증인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1심에서 다 검찰이 낸 거, 변호인이 낸 것만 갖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이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그 특정을 하지 못했어요. 시기를. 몇 월 며칠 날 돈을 줬다라고 아니고 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 한 열흘 정도 잡아서 이 중에 어느 날에 돈을 줬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만호의 진술은 그날 날씨가 좋았고 평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그걸 가지고 날씨 좋은 평일을 다 찾은 거예요. 그 검찰이 특정한 네네. 기간에. 그래서 봐라. 날씨 좋은 평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평일은 한 총리가 다 공식 일정이 있었으니까 돈 받으러 한만호를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다는 걸 입증을 했거든요. 1심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죠. 2심에서는 판사가 이때는 주 5일제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토요일도 평일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증거의 채택은 없었고 다만
증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있었다라고 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수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됐나요? 수표는 1심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1심과 2심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이런 거죠. 이제 1억 원 수표를 한명숙 씨의 동생이 받아서 네네. 이사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죠. 네. 그중에 5천만 원을. 그리고 이제 이 5천만 원은 한 달 뒤에 돌려주게 되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제 한명숙 총리가 줬냐. 네.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동생에게 줬냐. 아니면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이 비서, 한명숙 총리의 비서가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한 총리 모르게 줬냐. 사실 요거 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 두 사람의 동선, 한 총리 동생과 비서의 동선을 봤을 때 둘이 만날 시간이 없었다라고 입증을 해낸 거예요. 그 정도가 입증이 됐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은 5천만 원은 사실 처음부터 안 썼어요. 1억 수표 중에 네네. 난 필요한 게 5천이니까 5천 받고 네. 5천은 그날 바로 거슬러 주고 거슬러 주고. 5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을 자기 적금 해약한 날 낸 거예요. 그렇군요. 적금 만료된 날. 자, 좀 통합당 측에서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혜진 당선인이 뭐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인데 마치 처음인 거냐 예. 이야기를 보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제까지는 사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망록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주장의 요지는 한만호 씨의 주장의 요지는 이미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죄수 H의 증언을 공개하고 나서부터는 국면이 달라졌죠. 그건 새로운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 위증이 있었는지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뭐 KBS 측에서 네. 2011년 한만호 씨 육성 인터뷰를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공개가 되는 게 크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의미가 있다면 네.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서 썼던 주장과 그 법정에서 했던 주장과 그리고 출소한 뒤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일관적이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 법정, 비망록, 인터뷰 다 똑같은 주장인데 이 사람이 아무 동기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진술을 뒤집은 다음에 그 진술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통합당 측이나 이런 측에서는 또 네. 뭐 180석 되더니 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저희가 총선 결과를 알고 이 보도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죄수 H를 만난 게 겨울의 일이거든요. 지난 겨울에 만나신 예,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그런 걸 감안하고 보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통합당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이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럼 뉴스타파 측에서는 그거야 관계없이 전혀 없습니다. 네, 기획을 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주말을 건너뛰어서 이틀 연속 나와주신 건데요.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